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연휴 시작 전에 봤던 빨간불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조금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에서 10월의 첫 거래일은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2.4% 하락으로 2,405선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더 밀렸습니다. 4%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이렇게 보자면 지금 시장이 바닥권일지 아니면 더 열어둬야 되는지 고민도 많고 답답해지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잡고 10월의 장을 걸어가야 할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시는 명절 후유증을 사람과 같이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거래일간의 연휴가 끝나자마자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 오늘이었는데요. 미증시는 우리의 연휴 기간에 우려대로 혼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우리 증시가 10월에 문을 열 때 장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공행진하는 금리에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만한 요소는 부재한 상황이고요. 감산 여파로 유가는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환율도 오늘은 1,360원대로 개장을 하면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자금 이탈 쪽이 좀 많은 쪽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LNF가 막판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오늘 9%대가 밀렸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7에서 8%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2조 3천억 원을 들여서 2차 전지주들을 다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상황은 결국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도 혹평 속에서 몸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와르르 무너지는 건 2차 전지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계좌 그리고 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과 함께 2차 전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희망을 걸어볼 부분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섹터에서 봤을 때 이 상장이 전반적인 이 로봇주들에게 좀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약에서는 흥행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공모가는 26,000원이고요. 그리고 상장일 가격 제한 확대로 내일만 해도 이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104,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8%가량 밀렸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스크 요인 좀 분석을 하면서 비교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종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명쾌한 해답을 주실 이주호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내주신 이 수익 종목들 탑10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입니다. 9월 종목을 위주로 일단 첫째 주에 연속으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V원텍은 17%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AD테크놀로지 11%, 그리고 HPSP는 16%, 엠로와 부방도 11%고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적어도 11% 넘게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SPG는 27% 가까운 수익이고 HB테크놀로지도 13.43%로 필살기 종목으로 수익을 또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매수하시고도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셨는데요. 보유 종목 브리핑도 매일매일 해주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신데 오늘은 특별하게 종목 상담을 이어가려고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여 방법 롯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종목명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처방을 내려드리려고 할 건데요. 지금 TV를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에 문은 조금 차갑게 열렸지만 어떻게 해야 내 계좌를 지켜갈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네, 주식오락관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파랗게 멍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이야기, 시황 이야기를 좀 토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황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 시작부터 네.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었죠. 사실 간밤에 미증시를 보자면. 네. 그런데 추석 연휴 동안 좀 잘 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약간 얄밉게 네. 계속적으로 미증시가 반등이 좀 나오다가 어제 우리 오늘 또 쉬고 와서 시작하기 전날에 또 하필 또 세게 빠져가지고 이게 또 시작부터 좀 안 좋았는데요. 사실 뭐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뭐 못을 받고 있어요. 금리 고금리 계속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뭐 7%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된 원인이고요. 거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국채금리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맥커시 하원 의장이 이제 저기 듣는데 이제 공화당이 그러면 이제 뭐 차지를 해갖고 트럼프가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좀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재선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데 지금 맥커시 하원 의장이 이제 저기 되면서 이게 완전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어쨌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코스피가 2100까지 밀렸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살살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지금 빠졌는데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1월 달 초에 1월 3일 날 저점이 218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가 원래는 이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무너졌다가 딱 정확하게 데드캣 바운스 딱 나온 거거든요. 저점 깨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세가 무너진 거네요. 예,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뭐 2100까지도 다시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 정도 빠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9월 15일 날 코스피가 고점이 2611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400 거의 200포인트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신용미수 반대 매매가 나올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막 그런 투매 물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 뭉개지면서 그냥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거든요.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일단 팔기 시작했어요. 네. 팔고서 기관들이 담아주다가 같이 던졌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내일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대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낙폭이 더 심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거의 800포인트 근방까지도 갈 정도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게 그걸 거예요. 2차 전지. 고점에서 사신 분들. 맞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저는 항상 그런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쨌든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7월 달 이후에 8, 9 이때 2차 전지 얘기한 거 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네. 그러니까 2차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 제가 얘기를 맞아요. 안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지금은 이거는 견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100만 원에서 사신 분들 지금 이미 손실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네. LNF 같은 경우도 20만 원 후반대 사신 분들이 손실이 30-40%예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나는 그럼 다른 거 바꿀래?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죠. 아, 나는 이렇게 빠질 걸 예상을 하고 현금을 만들어 놨다. 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내일 그 두산 로보틱스 그쪽 섹터를 로봇 섹터를 한번 공략해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2차 전지로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여기가 바닥의 끝이 어딥니까? 추가 매수도 네, 고민하실 추가 것 매수 지금 비중 확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2,400 깨지고 2,100까지 진짜 가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은 비중만 늘어나고 손실만 더 커져요. 그러면 일단은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저점을 깼어요. 직전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저점을 깨고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반등 되돌림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리적인 이건 지지라인이라는 거. 심리적 지지라인이 지금 2,400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거기까지 다 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2,400 밑으로 깨지는 순간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투매 물량 나오면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이 사실은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2,400이 무너지고 나서도 그럼 로봇 쪽 섹터는 그래도 좀 잘 갈 거다라고 봐주신 거예요? 사실 뭐 내일 두산 로보틱스 이제 네.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윗골이 달고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떠한 섹터든 어떠한 종목이든 공략하실 거면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지금 야 여기가 이제 바닥이야 공포에 매수하라고 했어 이래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막 들어가다가 더 빠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비중을 늘리거나 네. 신규 종목 섹터를 공략하거나 이거보다는 구경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어요. 제 계좌를 또 구경할 수만은 네. 없어서 저희가 또 네. 종목 상담 시간을 네. 또 준비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차근차근씩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황 짚어주셨는데 추세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지금이라서 좀 계속된 하락에 투매 물량도 조금 더 좀 부담이 되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트폴리오가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 또 뭐 반도체까지 정말 9월 달에 많은 섹터를 또 많이 담으셨을 것 같은데 멘토님 그동안 9월 달에 좀 많은 섹터들이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좀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섹터들이 지금 모두 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덜지 않고 그래도 좀 10월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지금 사실 2차 전지 제외하고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쪽은 좀 계속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식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절망하고 야 이거 끝이야 시장 이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항상 노란톡방 오신 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다 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비중을 뭐 예를 들면 막 한 번에 50% 사버리고 한 번에 막 80% 90% 이렇게 사버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노란톡방에 어떤 분이 특정 종목을 네. 비중을 뭐 90% 사신 분이 아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 빠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몰빵 금지. 빵을 많이 드셔도 돼요. 하지만 몰빵은 안 돼. 빵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요? 빵은 많이 먹어도 되죠. 근데 몰빵은 안 아이고. 된다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빵을 많이 드셔도 괜찮지만 몰빵은 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한쪽으로 다 내가 가진 현금을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너무 좀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조차 힘들고 그리고 투매할 현금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너무나도 손가락 아픈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좀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그 사연까지 또 가져다 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더 채택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43,600원에 비중 50%로 가지고 있다 하시는데요. 바닥에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갖고 갈까요? 아니면 부분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좀 카카오가 43,600원이 그렇게 고점에서 잡은 건 또 아니신 것 같은데 멘토님 이 카카오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카카오 당분간 올라갈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어쨌든 기업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안 좋은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고환율 시대인데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야 되는데 사고 싶어한 메리트 자체가 없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외국인들 계속 안 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어쨌든 카카오가 우리가 뭐 돈을 잘 벌고 지금 뭐 이런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카카오에 맨날 주주들이 해먹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AI라던가 이쪽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자동차 이런 쪽에 더 낫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경기 방어주는 아니에요. 네. 시크릿컬 업종인데 지금 자동차의 그 현대기아차 실적이라던가 자동차 부품들 실적을 봤을 때 그럼 그 실적들이 주가 하방 압력을 막아줄 것이다. 그럼 이게 또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계속 불황이고 고금리 시대에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자동차주들은 실적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차라리 이거보다는 저는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 지금 이 고금리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성장주가 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2차 전지랑 반도체도 다 성장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반도체가 성장주이면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고환율 시대에 돈을 기업들이 잘 벌 수 있는 섹터가 또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진짜로 실적, 물론 카카오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카카오에 오히려 이런 50% 비중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거를 사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봐보세요. 자, 카카오가 코로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물론 카카오가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역시나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랐던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던가 각종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 비대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오르기 전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지금 만약에 50%를 가져간다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카카오를 믿는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라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걸 나머지 비중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여기에 지금 이런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
여기를 50%를 가져간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내시고 내가 카카오가 좋아서 자식한테 주겠다 하시면은 가져가셔도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저 같으면 오히려 비중을 덜어내시고 아예 저는 전량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도 조금 고점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때 샀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못 나와요. 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이 정도 봅시다. 2022년도에 10만 원대에 나는 샀다. 여기에 사신 분들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반토막 더 빠졌죠. 60% 정도 빠졌는데 못 나와요. 어차피 여기 10만 평단가 10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손절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게 만약에 내가 카카오를 100주를 갖고 있으면 하루에 한 주씩 손절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좀 남은 예수금 가지고 단타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카카오 10만 원에 뭐 100주를 갖고 있어. 그럼 한 주 손절하면 6만 원 손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단타로 6만 원 벌면은 그거 갖다가 손절하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나 시총상위 대형주들은요.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보세요.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을 타는 대형주들은 잘못 들어가면은 그 사이클에 어쨌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위에 계신 분들은 손절 못해요. 저도 알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좀 리스크를 줄여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실 카카오 리뷰해봤습니다. 때로는 또 과감한 비중 축소가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벤티지랩입니다. 22,000원의 매수가 담아주셨고 비중은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많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는 19,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을 조금 면치는 못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멘토님, 이 인벤티지랩은 지금 오늘은 또 10% 가까이 밀렸어요. 이게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도 함께 밀린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 지금 여기 그때 과거에 보시면요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 7월달 그러니까 의료 AI 때문에 여기 많이 올랐거든요. 같이 그런 테마성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랐고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랐던 거에 비해서 다 조정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가 30%면 역시나 비중이 작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큰 손실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절반 정도, 15% 정도 덜어내시고 15%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딱 오늘 걸쳤는데 이 60일 이평선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만나러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원래 여기 올라갈 때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졌죠.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무너지면서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되돌림 나올 때 나오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이번 주까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은 평단가 부근에서 전량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익권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은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빠지는 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에코프로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150만 원 찍고 지금 88만 원. LNF도 36만 원인가 찍고 15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오르면 항상 급하게 조정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대비를 하셔야지. 이거 내가 사니까 더 갈 것 같아가 그렇게 가타로 주식을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벤티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그래도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하셔서 비중을 그래도 반절은 좀 줄여보시면 어떨지 그 부분 조언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의 방법대로 들어오셔서요.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비중 남겨두시면요. 저희가 우리 멘토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설명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비케어입니다. 매수가는 6,850원 그리고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4,46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유비케어 의약품 섹터로 이제 그럴 때 좀 담으셨나 봐요. 원격으로 쪽인 네.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때 올랐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제 샀는지 좀 모르겠는데 언제 사셨는지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뭐 저도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봐봐 이 비중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50% 들어가면 손절을 못 해요. 왜냐면 봐봐요.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으로 한다 칩시다. 50% 500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을 6,850원에 사면 지금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겠습니까, 이거? 20-30%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손절이 안 나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요, 좀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거를 저 꼭대기에 사가지고 지금 평단가를 계속 낮추신 거면 이거는 이제는 정리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원격의료 이런 쪽은 사실 아직 시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시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차트를 좀 보셨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 급격하게 올랐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는요 추세를 되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추가 매수 하면은 계속 빠지거든요. 왜? 자 보세요. 얘는요 올해 1월 달에 시장 살짝 좋을 때 반짝 올라갔다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시장이 좋아도 빠졌고 안 좋으니까 더 빠지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더 버틴다 이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저점도 지금 계속 깨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4,000원까지 4,300원에서 4,100원, 이 4,150원, 저점 4,200원이 무너질 경우에는 저는 전량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한 종목에 50% 비중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5% 들어간 거면요. 그냥 손절 나가요, 그냥. 이미 손절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거든요. 내가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 주식을 해요. 그럼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 산다. 그러면은 100만 원 사고 좀 기다렸다가 또 추가 매수하면은 그럼 200만 원 한 번 추가 매수해갖고 좀 10% 비중이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또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3% 먹으면 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작아 보여요. 그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30만 원, 이거 근데 이렇게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왜 인생 역전 한번 노리고 싶으니까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사가지고 야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인데 이거 이렇게 단타하면 좋은데 이러다가 이렇게 장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금이 2천만 원이면 한 종목에 200만 원 이상 사면 안 돼요. 그러면 100만 원씩 2번 사면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만약에 진짜로 세게 물려갖고 30% 손절한다. 눈 감고 30만 원 손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30% 손절한다? 이거 300만 원 손절 안 나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손절 못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손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난 진짜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그래도 이건 해야 됩니다. 비중이라도 줄여야 돼. 왜? 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게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 이후로 한 번도 상승 모멘텀을 또 보여주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냉정하게 좀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으로 이것도 헬스케어 관련 종목입니다. 동훈아나텍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동훈아나텍 27,550원으로 비중은 20%, 물타기 괜찮을까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 10,000원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도 역시나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많이 멍드셨을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떻게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종목 상담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좀 뭐랄까요? 좀 변동성 적은 종목들은 물어보지도 않아. 왜? 안정적이니까. 근데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 보세요. 이게 자, 동훈아나텍이 지금 8,000원짜리가 54,000원 갔다가 조정을 세게 받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야. 아, 이거는 무너지지 않겠지. 그러고 샀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비중 자체는 이분은 비중은 20%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뭐 물론 10% 샀다가 한 번 더 사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20%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중은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이 종목 뭐예요?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강하게 정말 상승이 나왔고 제가 말했잖아요. 강하게 오르면 뭐라고요? 바로 네, 세게 조정 받는다고요. 언제가 됐든 조정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원래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항상 저기 LNF랑 에코프로 보세요. 200만 원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150만 원에 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빠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동훈아나텍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고 양봉 빵빵빵빵빵 나오고 올라가니까 야 이거 내가 조정 나올 때는 사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딱 샀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여기 12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살아 올라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나마 긍정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 이 120일 이평선 지켜주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되돌림 나올 때 그때 나오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점 깨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서 저는 평단가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빠지는 거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올라오면은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그래도 나는 아쉽다 이 종목. 그러면은 절반은 무조건 덜어내시고 10%만 가져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비중이 크지 않기도 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편단가 부근에서 좀 덜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단의 방법으로 들어오셔서요. 함께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사연을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작년 봄에 라이딩을 하려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주식을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삼천리 자전거를 샀는데요. 페달이 고장나서 계속 후진 중입니다. 친환경 바람 타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비중은 작고 추매도 안 했습니다. 매수가는 12,750원, 비중은 5%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요. 지금 보니까 5,780원이에요. 네.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비중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근데 이분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5% 정도기 때문에 아니 내가 10억 가지고 주식하는 거 아니면 5%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뭐 문제가 이게 살 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요 올라올 때 산 거거든요. 12,000원대면은. 근데 지금 보시면요 줄여보세요. 얘도 2015년부터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잠깐 반등한 거고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하방 추세가 이어졌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하방 추세 깨고 되돌림이 나왔다. 그래?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되돌림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럼 이거 무너질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신 것 같고 뭐 물론 생활 밀착형으로 주식을 담아보자라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상품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
그런 것도 잘 알잖아요. 네. 남성분들보다는 잘 알잖아요. 그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생활 밀착형으로 자전거 투자한다. 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지금 어쨌든 이 주가 자체 흐름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좀 답답한 흐름이었고, 크게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좀 좋긴 합니다만, 지금 전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하실 때 생활 밀착형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자전거 산업이 과연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시장이 지금 보시면 이미 전동 킥보드가 이미 자전거를 대처를 해서 맞아요. 점령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죄다 킥보드 타고 다닙니다. 심지어 오. 무슨 마리오 카트 같은 그 차 있죠. 네. 도시에서 그런 걸 그걸 타더라고요. 타고 예. 간다고요? 그거 차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직 일본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가 어떤 식이냐면 그 나라에서 운영을 해요. 나라에서 운영을 해서 렌탈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1일 얼마 결제를 하고 빼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뭐 탑니까? 킥보드. 킥보드 타죠. 왜? 편하니까. 그러면 자 전기 자전거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미 나왔어요. 전기 자전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특정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하는데 그냥 방치되고 뭐 사람들이 안 쓴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수요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자전거 시장이 물론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시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미래 비전을 나는 보겠다. 그래서 뭐 나는 장투를 하겠다 이러면 말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산업만 보신다면 자전거 산업은 지금 어쨌든 여기서 뭔가 날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가 나중에 나와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자동차를 대처를 하거나 뭐 자전거 날아다니는 데는 우리 죽고 나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산업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그냥 물론 라이딩 동호회 분들이 자전거 우르르 가서 사면은 많이 팔리겠죠. 근데 다른 자동차라던가 마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자전거는 유지보수 비용도 없어요. 한 번 사면은 뭐 그냥 체인 고장 나면은 그냥 기름칠 싹싹싹 해가지고 고치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전거 파는 데가 그럼 돈을 뭘 법니까? 자전거 팔아서밖에 돈 못 벌죠. 그러면은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보다 수익 자체가 덜 나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생활형으로 자전거를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거보다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좀 과거로 돌려서 이분은 좀 제가 상담을 해드린 이유가 너무 정성스럽게 남기셔서 자 12,000원에 샀어요. 2022년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샀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다른 걸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당시에 뭐가 있었죠? 뭐 2022년도에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대세 막 시장에서 막 되게 핫한 그런 거를 전기차.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샀지 차라리 저는 이거를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취지 자체는 너무 좋으셨고 비중도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 좀 올라오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 달고 한 번씩 올라올 때 있죠. 이때 털고 나와야 돼요. 이때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 그럼 뭐예요? 이 전저점을 지킨다. 5,700원짜리를 지킨다. 여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지키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탈출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 여부 확인 후에 평단가를 낮춰서 한 번의 급등세를 보여줄 때 빠져나오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꼭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산업까지 미래성을 또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주호 멘토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캐치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9월에도 이렇게 풍성한 수익을 또 담아주셨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수익들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일단 종목 상담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21,100원의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 비중은 45%입니다. 이분도 비중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다시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에서 2배로 좀 뛰어다야 되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 가까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얘도 여기 언제야?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샀는 여기 21,1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산 것 같아요. 올라가겠지 샀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올라오기 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도 되게 크거든요. 2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액면 병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요. 2만 원까지 기다리다가 자식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실 거면은 이거를 다 가져가시지 마시고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계속 우하향인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처음에 이러셨겠죠. 바닥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하고 샀는데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 비중 확대는 절대 안 되고요. 좀 비중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도 챙겨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때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아이디가 이수상타시스라고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수페타시스를 아이디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실 만큼 비중이 80%로 멘토님께 또 한 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 46,600원에 또 매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밀렸어요. 28,700원인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긴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밀렸잖아요. 이수 상타시스 간다 이런 말도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밀리게 된 건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기서 80% 산 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못된 게 아니 꼭대기에서 왜 80%를 사냐고 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150만 원 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80%를 여기다가 다 매수를 하면요. 그 다음 뒤가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이게 만약에 5%만 들어갔으면 제가 자신 있게 추가 매수하세요. HBM 뭐 AI 반도체 관련주 또 갈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자 46,600원에 80%면요. 아 이거 추가 매수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밖에 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80% 비중 들어가고 이제 예수금이 없는데 그러면 그럼 돈 만들어 와서 또 넣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면 단기간에 봐봐요. 얘도 10,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4만 원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80% 비중이라서 손절도 못해. 뭐도 못해. 추가 매수도 못해요. 다 못해. 그러면 뭐예요? 올라오면은 나와야 돼요. 그럼 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35,000원 넘어가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조금 줄여내고 봐야 돼. 아니면 그냥 4만 원까지 버티다가 4만 원 오면은 그때 가서 다 팔지 말고 그때 가서 반만 팔고 반을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들이 다시 가려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글러 먹었고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어차피 버티실 것 같아요. 닉네임 자체가 이수 상타시스면 맨날 HTS 켜놓고 이수 페타시스 언제 가냐 이러고 보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35,000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줄이시던가 아니다 나는 손실을 볼 수 없다 하면은 4만 원 갔을 때 비중을 절반 이상은 확 줄여놓고
나머지를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기업이라던가 어떤 상업성이라던가 실적 모멘텀 자체는 문제가 없는 종목인 만큼 타이밍 자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35,000원 그리고 4만 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전략 챙겨보시고요. 항상 비중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을 벌써 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슈어소프트테크로 1,960원에 20% 비중으로 담고 계신 분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5,800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많이 밀려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폭락했는데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급락을 또 보여준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도 적기 때문에 해도 될까요? 저는 이거 전량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블록딜을 해서 이거 주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뭐 관련주 맞아요. 맞고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26만 원 찍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들이 조정을 받은 것도 맞는데 얘 슈어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블록딜 그러니까 원래 지분이 15% 있었는데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을 팔았으면 앞으로 그 나머지도 블록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왜? 아니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현대차 사장이면요. 블록딜 한 번 했으면 한 번 또 한다니까요. 카카오 보세요. 그거 지분 팔아먹고 또 팔잖아요. 그 한 번 했지 도둑이 제발 못 저린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단타 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단타만 쳐요. 똑같아요. 블록딜 한 번 했으면 또 블록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여저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와중에 시장도 안 좋은데 자율주행 뭐 다 좋죠. 자율주행 좋아요.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단은 대주주 블록딜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현대자동차 7.45%의 지분도 언젠가는 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불확실성으로 안고 간다고 한다면 이 주식 자체가 그러면은 현대차 지분 말고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물론 뭐 현대오토에버라던가 다른 자율주행 기술들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상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 여기서 공모가 위로 올라갔던 이유는 현대차의 지분 15%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분 15%가 블록딜로 끝나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량 손절하고 차라리 자율주행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맞다. 왜? 굳이 왜 블록딜 한번 나왔으면은 현대자동차 저기 가지고 있는 7.45%또 반등 나오면 그때 또 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리스크를 안고 가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로 다른 것로 바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모멘텀이 조금은 사라진 종목이기 때문에 덜어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요. 9월장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수익들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점검까지 그리고 시황 흐름까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